강원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관련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12년 5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지금 12년 차입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월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 사항인데요. 정순신 씨 아들에 대한 의원들의 조치 결정 사항이에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모두 높고 반성 정도는 낮고 화해 정도는 8명 모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점 16점에 8호 전학 의결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가해 학생 재심 청구 관련 회의록을 보면 징계조정위원회 회의에 7명 중 4명이 참석을 했고 학부모 대표 정미영 님 그리고 그분을 제외한 신동훈 장학관과 정진주 변호사 그리고 강원지방경찰청 최진보 경감 모두 3명은 전학조치 취소 결정에 동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요. 증인께서는 전학 외 다른 조치로 선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네요. 네, 학교폭력 그 사건 경위서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 경위서에 보면 피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때때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10월부터 잠을 잘 수 없었고 하루 1시간가량 잤고 낮에는 스트레스, 언어적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등에 의한 멍한 상태가 지속된 채로 수업을 받게 되었고 학업 성적은 떨어져서 2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힐링 치료를 받게 이르게 되었고 정신과 병원에서는 학교폭력에 인한 우울증과 과민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 의한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보셨죠? 네, 그런데 이런 사건 경위서를 보시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 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근데 가해 학생의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 부분이 입증이 덜 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 보신 PPT에 나오는 것처럼 네. 위원들이 항목별로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보셨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판단을 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 조금 이따 설명을 네. 다시 해주시고요. 네,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당일날 5월 3일날 가해 학생 출석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사과는 했었나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당시에 학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학생의 잠깐요. 네. 학교 측 말씀하셨으니까 최관영 교장은 어디 계시나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그 마이크를 회의록을 보니까 최관영 교장 선생님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학이 취소되어 다니게 될 경우에는 피해 학생도 피해 학생이지만 가해 학생도 역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생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금 전학 조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이 같으신가요? 예,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을 그때 들으셨죠? 네. 그런데도 똑같이 생각은 전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때 단순히 피가해 학생들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피해 학생, 잠깐만요. 네. 가해 학생의 진술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이렇게 나와요. 상기인은 학교 생활 중 지속적인 급부의 괴롭힘과 관련되어 불안, 우울, 자살사고, 불면, 식욕저하, 집중력저하, 무기력, 무의욕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재경험, 회피반응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똑같으세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체 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체 폭력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가해 학생이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가해 학생이 한 부분입니다. 언어폭력은요? 언어 폭력은 이쪽 가해 학생도 같이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고 봤어요?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은데 의사가 이런 진단서를 아니요. 허위로 썼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와 그리고 가해 학생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부분이 학교에서 입증이 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팔이 잘라지고 뭐 전치 2달, 석 달 이런 육체적 피해가 나와야 심각한 피해냐, 정신적 피해가 어찌 보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전혀 뭐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폭력 판단을 할 때는 점수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셔서 점수를 네. 증인은 14점 정도에 해당된다고 네. 본다고 발언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에서 결국 이 16점으로 평가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6점은 전학조치 해당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조치에 감경은 불가하다고 보인다라는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판결의 시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단 기준의 시점이 다릅니다. 저희 징계조정위원회는 1차 자치위원회에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법원이라든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청에서 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 때 민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학생의 심각성 정도가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애초에 재심에서 취소를 한 부분 중에 일부분도 학교에서 충분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각 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피해 학생 측은 배제된 채로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가족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배제된 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저희와 가해 학생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심을 통해서 취소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다시 해서 그런 충분한 사안조사와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학생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추안을 해서 사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 부모님께도 전부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드릴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1분 더 주세요. 네네네. 네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당시 회의록을 보면요. 피해 학생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걔네 아빠가 직장이 그쪽에서 일하시고 돈도 많고 아무래도 강자잖아요. 갑이잖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저 같은 개돼지 같은 애들은 보호를 못 받고 신고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말 당시 발언을 하는 거 들으신 적 있죠? 네, 들었습니다. 나중에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이런 규절이 나와요. 원고가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들은 진술을 축소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어야 됐고요. 정황 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저희 올라온 상황입니다. 몰라온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자치원에서 조치 결정이 되고 재심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말을 축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소견서 같은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게 그래서 첨부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듣고도 그렇게 결정하고도 그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저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 반성도 안 하고, 교장 선생 의견서가 그렇고, 의사 진단서가 그렇고, 도대체 뭘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금 12년 차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저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측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나서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저 그런 변명을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궤변을 듣는 그런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하여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저는 지금 말씀이 전혀 비교육적인 태도라는데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지금 강원도 교육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증인이, 정진주 증인이 마치 가해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청 직원으로서 증인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주의를 다시 주시고 정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해주시죠. 네, 저도 뭐 같은 취지로 지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하는 발언들이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럼 한마디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하세요. 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입니다.